그 요새 많이들 말하는 미래 핵심 기술 5G의 선두주자인데요. 보통 5G라고 5G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문제대로 5G. 아,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5G 뭔가 정감 가요. 5G 좋아요.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정부가 내년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고 사회 간접자본 사업 조기 추진을 서두릅니다. 작년에 5, 60대 일자리는 40만 개 넘게 늘었으나 3, 40대 일자리는 10만 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인하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국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화웨이 사태가 터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국제부 배인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부에서 중국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 배인성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뉴스 맞아요. 오늘도 중국 뉴스 중에 하나죠. 화웨이의 현재는 부회장인데 후계자 영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멍완조 부회장 갑자기 캐나다에서 체포됩니다. 왜 체포가 됐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그동안 사실 미국은 이 화웨이가 이란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 수사망에 네. 이 멍완조가 걸려든 것입니다. 그 사실 멍완조가 네. 그런 과거 그 재무 책임자잖아요. 네. 화웨이가 그동안 홍콩의 자회사를 통해 이란과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해왔는데 네. 거기에서 이 멍완조가 그 핵심 인물이라고 그 자금줄의 핵심 인물이라고 그 미국 측은 보고 캐나다에 요청을 해서 네. 그 멍완조를 체포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미국 요청을 하면 캐나다가 체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이 이 멍완저우 부총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더 공격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중국의 그 기술 발전의 선두주자거든요. 5G의 선두주자인데 미국도 이제 글로벌 그 5G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워낙 이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을 이제 퀄컴 같은 기업들을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런 그 화웨이를 이렇게 지금 정조준한 게 사실상 그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미국 대신에 오히려 캐나다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은요, 이건 엄중한 인권 침해라 하면서 이 캐나다 그 주중 캐나다 대사를 조치를 하고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또 반대로 그 중국 현재 체류 중인 캐나다인 2명을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억류를 했습니다. 이게 그 멍완조 체포와는 관계가 없다고 중국은 말은 했지만 이게 사실상 그 보복 조치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캐나다 제품에 대한 이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캐나다 구스 주가는 막 폭락을 하고 또 캐나다 내에서는 이제 중국이 관광이나 이제 부동산 그 업계까지 이제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간신히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서 90일 휴전을 해서 앞으로 그 협상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터져버리면 이제 미국과 이 판을 깨뜨리면 안 되거든요. 껄끄러워지죠. 네, 그렇죠. 그걸 이어가면서 대신 이제 캐나다에 빨리 멍완조 풀어주라고 이제 압박을 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드 사태 때랑 비슷해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엄청 사드 보복을 했죠. 그러면 캐나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 마치 그 미중 간 갈등에 괜히 이렇게 휘말리는 것 같은 뭔가 우리 속담 있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군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자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화웨이 사태가 지속적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또 방향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멍완조가 일단 지금 보석금 80억 원을 주고 일단 이제 석방은 됐는데 어쨌든 캐나다에서 이제 체류는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전자발찌 이런 걸 차면서 향후 미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의 요청대로 그 멍완조가 미국에 인도돼서
그 재판을 받으면 최대 30년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절대 원치 않는 상황이고요. 네. 또 중국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엄청 동원을 해서 캐나다 뭐 압박을 하겠고 캐나다로서도 그런 상황은 사실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런 화웨이 협상 카드를 잘 활용해서 이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의도를 내비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멍한조 이 화웨이 사태는 그 미중 무역 협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드라마를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역사죠. 네. 좋습니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 G2 국가 아니겠습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걸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격탄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역 전쟁은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팔로우를 하는데 끝나지가 않네요. 네. 힘드시겠어요. 몇 년씩 갈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휴전은 했지만 어쨌든 이게 단기간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거 계속 활용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기자께서는 영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세요? 뭐 다들 영어 헬로우 중국어도 뭐 니하오도 하잖아요. 네,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잘합니다. 네, 엘리트시네요. 나중에는 그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팁 알려주실 배인성 기자와 함께하는 현지국 사람들 기대해보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